잘린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운영자의 업계에 들어가게 된 양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발표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제 고객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약간 전투적이 되기 때문에 할 말이 많고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 사실 이제 발표라는 것을 자리에 쓰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떨리고 아침 청심환을 먹을까 좀 생각하고 이제 출사를 하는 바람에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세 번째 세션 발표를 하게 되겠는데요. 세 번째 세션에 대해서 제가 프렌즈를 이틀 써보고 지금 만들어 본 건데 사실 잘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세션에 발표할 내용은 웹 MVC를 파헤쳐보자 이런 식인데 사실 웹 MVC를 전부 다 파헤쳐보기는 25분이라는 시간 동안 좀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정도 실력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가장 쉬운 어떤 그런 주제 토픽을 정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디스패치 서블리 보니까 모든 행위들을 담고 있고 모든 시작되는 그런 프론트 컨트롤러 디스패치 서블릿을 한번 제가 파헤쳐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헤쳐 보기 전에 사실 스프링 MVC를 사용한 이유, 사실 이 첫 번째 세션하고 두 번째 세션 두 분 다 그런 얘기를 다 해주셔서 제가 이걸 해야 될까 했는데 사실은 이걸 해야 제가 시간이 맞을 것 같아서 계속 하겠습니다. 스프링 MVC를 사용한 이유 이전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스프링이 왜 요즘에 여러 기업들이 다 스프링하고 그리고 유닛 프레임워크라든가 전자적인 프레임워크, 스프링 기반으로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스프링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느냐. 종동님이랑 그때 얘기하면서 이 세 개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사용을 하면서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제가 넣었습니다. IOC나 DI, AOP, 포터블 서비스, A가 뭐죠? A가 텍스트. 네, 그건데. 포조 기반, 포조를 지원하는 어떤 세 가지 이런 척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좋냐, 이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예전에 포조라고 들었는데, 이걸 써있어서 봤고요. 사실 AOP 관점 지향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자로 하여금 어떠한 코드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하고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 생각을 하고요. IOC나 DI 약간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여튼 DI를 통해서 영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테스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DI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루즈하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조를 잘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많이들 말하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이다라고 경량화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저에게는 사실 선택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고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스프링부터 시작해서 웹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스트러칭도 배워야 되니까 안 하고 그냥 스프링 모두 어떤 기능들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라면 당연히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프링 MV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짜리네. 이 문구에 절규라는 이게 제가 몰랐는데 4개 버전이 있더라고요. 유어가 3개 있고 하나가 수채화하고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정편이니까 여튼 저희가 스프링 MVC를 사용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냥 KSG 게시판도 그렇고 스프링 관련 게시판에도 가보면 대부분 굉장히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스프링 MVC 관련된 질문들 대부분이 컨트롤러가 호출이 안 돼요. 뷰가 안 나와요. 왜 리퀘스트 래핑이 안 돼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MVC와 관련된 어떤 설정을 잘못했어요.
클래스 나 파운드가 떠요. 막 이런 그런 글들이 막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그 오류와 싸우고 그 디버깅을 많이 해왔던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다음입니다. 그래서 파헤쳐보자라고 지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어떤 그림을 넣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뭐 해부학을 넣을까 해서 제가 구글에서 해부학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해부학은 안 넣고요. 제가 찾아봤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네오 얘기를 하면서 제 친구에게도 그런 말 했었는데 너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세상을 객체 지향적으로 볼 수가 있고 영민적인 코드를 볼 수가 있으니까 프로그래밍 한번 배워봐라 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친구에게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파이처 보면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 파이처 보다 보니까 디스패치 서블릿을 파이처 보고 스프링 파이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이 파이처 보면서 느끼는 그런 이점들은 자신감이 일단은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고객과 얘기할 때 너는 모르지 않느냐, 나는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자신감이 생기는 게 또 있고 그리고 디버깅을 할 때 어떤 원리를 좀 알고 나서 이렇게 디버깅을 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그런 시간적인 그 단축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특히 이제 다른 프레임도 뭐 마찬가지고 다른 라이브러도 마찬가지지만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거 찍힌 거예요. 다른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 안을 딱 까서 보면 그 굉장하게 스프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장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그에 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스프링에 대한 소스를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좋은 스프링에 대한 학습 방법이기도 그게 전제는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건 한 파이처 본 거고요. 사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 이거 사실 파이처 보려면 정말로 파이처 보려면 굉장히 많은 걸 파이처 봐야 돼요. 사실 뭐 핸들러 맵핑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요. 또 그거에 거의 동급인 뷰 비주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디스패치 서블릿이 생성되는 그런 것을 따라가 봤더니 좀 재밌는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정말 원하는 두 디스패치를 할 때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어떤 흐름으로 그냥 가는지 그냥 코드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러이러하더라 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행이죠. 저희 조상을 알면 천재의 나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사실 제가 이번에 딸 아이가 지금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엄지발가락 그 사이를 이렇게 비비는 습관이 있어요. 와이프가 항상 냄새 난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딸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불행하게도 딸 아이도 엄지발가락은 아니고요. 이상하게 중지발가락하고 건지발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 딸 아니랄까봐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나를 드디어 성숙받았구나. 사실 생각을 잘 해보니까 자바에서는 멀티 상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녀석이 이걸 하는 그 행위 자체를 DR이 받았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패치 서블릿 자체도 한번 조상을 파헤쳐 보니까 일단 위에 올라가 보니까 프레임워크 서블릿이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 서블릿이고 그리고 HTTP 서블릿 B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보면 그나마 이제 디스패치 서블릿을 조금 활용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빈 래퍼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일반 개발하면서 와닿지 않는 그런 클래스들이었는데 제가 빈 래퍼를 아니나 다를까 빈 래퍼 API를 봤더니 맨 첫 줄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건들지 않는 클래스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빈 래퍼가 사실 이 HTTP 서블릿 빈 자체를 빈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웹.xml에서 이밋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어떤 그 파라미터들을 마치 이건 스프링에서 관리되어지는 어떤 그 빈은 아니지만 인젝션을 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HTTP 서블릿 빈 그리고 빈 래퍼에게 그리고 이제 그 프로퍼티 에디터를 넣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템플릿 메소드가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확장이 가능한 그런 코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거와 유사한 그런 코드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희가 이제 스프링에서도 델리게이터 필터 혹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제너럴 필터 빈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HTTP 서블릿 빈을 상속받아서 리소스 서블릿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로 이닛 서블릿 빈 템플릿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니야 될까 프레임워크 서블릿은 네, 이거 사실 이거 다 쓰다가 제 나름대로 슈도 코드를 적는다고 적었는데, 여튼 그 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놈이죠. 그 프레임워크 서블리에이션 놈이. 이 놈을 상속받아서 만들 수 있는 단순한 디스패치 서블릿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 제가 아하하고 히트를 얻었던 부분은 사실 셋 페어런트입니다. 셋 페어런트. 웹 어플 컨텍스트가 계층 구조 상위 분모를 가지고 있는 근본이 있는 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이 쭉 보다 보니까 퍼블리시 컨텍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서블릿 컨텍스트에다가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넣는 코드를 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저희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제가 이 회사에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디스패치 서블릿을 쓰지 않고 컨텍스트 로드 리스너를 써가지고 루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그때 외부에서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했던 유틸이 있었죠. 유틸을 그때 사용할 때 무심코 이거 어스럽네.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해가지고 컨텍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그냥 뽑아오는 그런 코드를 사용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가 굳이 그걸 나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디스패치 서블릿을 하나 넣고 거기다가 뭔가 그냥 같은 공간 안에 다 집어넣는 그런 형식으로 했었는데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널 포인트가 나는 그런 에러를 발견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퍼블리시 컨텍스트 툴일 때 무조건 툴이죠. 툴로 박혀 있습니다. 할 때 서블릿 컨텍스트 어떻게 네임 자체가 이거 제가 안 써놨네. 이 어트리뷰트 네임을 기준으로 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저장하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널이 나오는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get 서블릿 컨텍스트 어트리뷰트 네임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이 코드를 썼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프레임워크 서블릿 클래스 네임 플러스 그리고 서블릿 네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넣어야만이 해당하는 지금 내가 접근하고 있는 서블릿 컨텍스트에 대한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획득해 올 수 있습니다. 여튼 뭐 여기서 제가 얻은 건 그런 거고요. 이게 제가 사실 이건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아니요, 제가 정리 다 했네요. 사실 왜 그냥 프레임워크 서블릿 파일에서 바로 그냥 어떤 파일 메서드를 하나 둬서 바로 호출할 수도 있는데 굳이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쪽에
그 이벤트를 날려가지고 온 그 다시 또 이 상위에 있는 온 어플리케이션 이벤트 생성 그 이벤트를 다시 하고 이 안에서 또 온 리프레시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왜 있냐 생각을 해봤더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게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왜 루트가 뭐였죠? 컨텍스트 로드 리스너에서 생성되는 그런 루트가 아니고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만약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서블릿 컨텍스트가 그 로드 온 스타트하는 시점이 그것보다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그 리프레시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지 아니면 그냥 생성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은 온 리프레시가 컴플릿 메소드로 이렇게 제공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결론적으로는 디스패치 서블릿 어떤 온 리프레시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디스패치 서블릿의 역할을 보니까 뭐 당연히 디스패치 서블릿이니까 디스패치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온 리프레시 안 하나, 둘, 셋, 넷, 8가지 그 전략을 이렇게 생성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니까 멀티파트 리졸버 다들 아시겠죠? 멀티파트에 관련된 리졸버고 테마 리졸버 기본적으로 보니까 그 dispatch.property라는 파일 하위에 이런 식으로 테마 리졸버에 해당하는 어떤 디폴트로 등록이 되어지는 어떤 전략들이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무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텍스트 테마 리졸버가 되겠고 만약에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세션도 있고 쿠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컬 리졸버도 마찬가지고요. 핸들러 매핑이라는 어떤 그 전략도 있는데요. 핸들러 매핑에 대한 그 디폴트 전략도 그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빈네임 URL 핸들러 매핑과 그리고 디폴트 어노테이션 핸들러 매핑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다들 뭐 아시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등록이 되어져 있는 이런 전략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전략을 그 빈에 추가하고 싶다고 해서 추가를 했을 경우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어떤 그 오류에 대한 그 질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경우가 왜 그런 거냐면 뭐 소스상으로 갔더니 저는 이제 소스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스상으로 갔더니 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디폴트 전략을 다 무시하고 그냥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있던 디폴트 전략 또한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면 디폴트 전략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핸들러 어댑터도 마찬가지고 핸들러 어댑터는 사실 어댑터 패턴이 근데 사실 컨트롤러 이게 사실 어떻게 스프링 MVC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인데 컨트롤러가 뭐 제가 스트럭처는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스트럭처는 액션이라는 그 어떤 구체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2.5 이전에는 그 임플리먼트만 했었죠. 그 후에는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뭐 특별히 어노테이션만 달리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번에 3.1 나온 거 봐도 약간의 그 어노테이션 그 기반의 어떤 컨트롤러 방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약간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추가가 된 거죠. 추가가 되고 제가 이제 요즘에 그루비를 하고 있는데 그루비가 스프링 MVC 그 기반으로 그레이즈가 되어 있는데 뭐 대충 제가 이제 그 소스는 하도 복잡해서 잘 까보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어댑터를 앞에 두고 어댑터를 디스패서블시 핸들링을 하고 그 안에 그 어댑터를 찾는 그 감싸주는 그런 역할 인보크를 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스패서블리 자체가 스프링 MVC 자체가 가장 큰 확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리퀘스트 뷰 네임 뭐 트랜스레이터 있는데 이건 COC 관련된 내용인데 뭐 만약에 뷰가 없을 때 어떤 뷰를 찾아내지 못했을 때 리퀘스트 URL을 가지고 어떤 그 뷰를 찾아내는 뭐 그런 거고요. 핸들러 인셉션 리졸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들 인셉션 처리에 대해서 이걸 많이 이용을 하시죠. 어떤 분들은 이제 AOP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셉션 리졸버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저는 뭐 이건 제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핸들러 인셉션 리졸버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약간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인셉션 처리를 모든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뭐 다 동일하게 처리를 하고 싶은데 그 스프링이 관리되지 않은 콘텍스트 밖의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그 인셉션 또한 동일하게 처리하고 싶을 때 조금 약간 이상한 작업을 좀 해줘야 됐어요. 저는 어떻게 작업을 했었냐면 웹점 XML에다가 그 인셉션에 대한 어떤 인셉션이 났을 때 리퀘스트로 가는 어떤 컨트롤을 만들어 놓는데 그 컨트롤러 쪽으로 인셉션을 보내고 거기서 스루를 하는 그런 방식을 써서 다시 이쪽 그 스프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이제 썼었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셨는지 사실 궁금하고 토론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들러 어댑터와 같이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뷰 리졸버가 있죠. 요즘에는 컨텐츠 네고시에이션 뷰 리졸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사실 이해를 해 놓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가 들어있네요. 그렇다면 이 디스패치 서블렛 두 디스패치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어떻게 디스패치 되어지는지 간략적인 그런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두 디스패치 서블렛이니까 두 서비스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사실은 이 두 서비스는 프레임워크 서블렛에서 템플릿으로 넘어온 거죠. 두 디스패치가 시작이 됩니다. 슈도 코드를 작성해봤습니다. 굉장히 사실 두 디스패치 서블렛이 굉장히 길잖아요. 막 로깅도 있고 뭐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소스를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을까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리포터링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만든 보니까 처음에 슈도코드 보면 핸들러를 만들고 그리고 핸들러에 대한 어댑터를 가져오고 그리고 핸들러를 핸들링하고 그리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뷰 이름 없을 때 디폴트 뷰 그러니까 여기 리퀘스트 투 뷰 네임 트랜스레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뷰 네임을 가져오게 되고 기본으로 가죠. 앞뒤로 걸려진 인터셉터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더 설명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못 봤는데요. 알았어요? 처음으로. 그 리퀘스트를 핸들러 웹핑에 던져주면 사실 이제 이 그림 자체가 어떤 그림은 이 컨트롤러로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스프링 MVC 그 이너션을 봤을 때 책에는 뭐라고 나오는 MVC니까 그 모델 그리고 뷰 컨트롤러 있으니까 그래서 모델은 뷰 딱 그려져 있는데 실제 소스를 딱 열어보니까 컨트롤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맵핑 핸들러 맵핑만 막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또 그 녀석이 분명히 넘겼는데 맵도 핸들러래요. 딱 파일 봤더니 이상하게 핸들러 체인이더라고요. 핸들러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핸들러 체인에는 해당하는 리퀘스트가
리퀘스트의 그 어댑터와 그리고 이 리퀘스트를 감싸고 있는 인터셉터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저는 이제 필터 체인을 생각하고 무슨 체인이 걸리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뭐 그런 체인ing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묶는 그런 거더라고요. 여하튼 뭐 그렇게 해서 예 제가 한 부분까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떨려서 제가 이거 좀 그런데 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핸들러 맵핑에 사실 이제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다 핸들러 맵핑과 빌드 지원 쪽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얘기를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